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동네꼬마님, 오늘 어떤 아주 또 섬뜩한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우리 같이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요.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어김없이 찾아오셨는데 오늘 주제를 알고 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얘기하지 말까요? 그냥 굳이 뭐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네. 뭐 그냥 뭐 카더라 통신이다. 믿거나 말거나다. 이렇게 너무 몰입은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다고? 예. 이런 경우가 거의 흔치가 않긴 한데,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과 뭐 4년 전, 5년 전 이렇게밖에 안 된 이야기고요. 그때 당시에 27살 먹은 똘비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27살 먹은 똘비가 그 당시에는 뭐라고 있었냐? 우리가 학생 중에 제일 슬픈 학생이 뭡니까? 취준생 아닙니까?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자격증이랑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대학교는 졸업을 했었는데 똘비가 나름 그래도 대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점도 괜찮고 자격증도 조금 어느 정도 갖춰놨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눈높이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이런 회사의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좀 낙방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집에서 뭔가를 공부를 하면서 하기에는 솔직히 눈치가 많이 보인답니다. 이게 부모님한테 괜히 죄송스럽고 그렇다고 이 취준생이라고 계속 뭐 고3처럼 공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친구도 좀 만나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조금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밖에 나와서 원룸에서 따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똘비 하루 일과는 간단했답니다. 아침에 눈을 떠요. 그래가지고 딱 화장실 가가지고 눈곱 떼고 이빨에다 광 내고 옷 딱 주워 입고 스터디 카페라는 곳을 간답니다. 근데 저 때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커피도 먹고 막 그러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대요. 스터디 카페에 가면은 본인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약간의 무리가 거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철저하게 열심히 다들 취업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쪽 기업에서는 어떠한 자격증을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자격증도 준비하면서 스펙을 조금 더 업하려고 공부를 그렇게 하다가 저녁에 해 떨어지면 저녁밥 딱 먹고는 좀 논대요. 그래가지고 PC방을 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여가 활동을 하러 가기도 했고 맥주 한잔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뭐 한 11시 된답니다. 약간 이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서 뭐 만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반년 좀 넘게 만난 어여쁜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여자친구는 2살 연하였다고 해요. 25살이었다고 하는데 뭐 딱히 취업은 하지 않았으나 여자친구도 있지, 부모님이 조금 지원도 해주시지, 원룸 있지, 뭐 나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주변에서 똘비를 좀 부러워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도 여자친구가 2살 어린데 여자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상황이었어요. 여자친구는. 그래서 여자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똘비 뒷바라지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에 혹시 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뭐 여자친구가 될 수 있으면 밥을 사주고 여자친구가 옷도 좀 사주고 뭐 심지어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은 눈치껏 주머니 사정 아니까 이렇게 지갑에다 돈도 좀 넣어주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되게 사려가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뭔 복을 타고난지는 모르겠으나 똘비는 그렇게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스터디 카페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이 작은 모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임에 본인보다 2살 위에 형님도 계셨대요.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장을 좀 다니다가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이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데 이 형님이 도움을 좀 요청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 주말에 바쁘냐? 데이트 해야 되냐?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는
이삿짐 나르는 것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형 뭐 이사예요? 이삿짐 센터 포장이사 안 부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짐이 많지는 않아서 그냥 1톤 차에다 해가지고 나르려고 하는데 일손이 딸려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형이 밥도 많이 사고 동생이라고 많이 챙겨줬는데 알았다고. 내가 선뜻 도와준다고. 언제 갈까? 뭐 그러니까 토요일날 만나자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그 형님이 본인을 태우러 왔대요. 똘비는 차가 없었거든요. 이 형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했어요. 가면서 물어봤죠. 형, 뭐 어디 형 아파트 뭐 이사하는 거예요? 그럼 짐이 적지 않을 텐데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아, 엄마, 우리 어머니 그 일하시는 곳 조금 이렇게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가는 건데 뭐 짐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사무실 이전? 그러면 책상 좀 나르고 하면 되겠구나 뭐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갔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서 딱 본 어머니의 사무실은 일반 사무실이 아닌 당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당집이 딱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무당집은 굉장히 큰 불상을 놓는다든지 막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마어마한 집기가 막 나올 만큼 살림살이가 엄청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대요. 참고로 똘비는 종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조금 토끼 눈을 뜨게 되죠. 아니 당집이라니 이게 뭔가 그러면서 옆에 형을 바라보니까 형이 웃으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예, 어머니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거기 안에 탁자, 의자 뭐 이런 걸 빼기 시작을 했대요. 앞에 1톤 차가 이제 세워져 있었고 한참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디에다 막 전화를 하시더래요. 전화를 하면서 그거 해드려야 되는데요. 아, 죄송해요. 아, 예 하고 끊더래요. 그러면서 아들 이리 와봐. 그러니까 그 형이 가더래요. 그러니까 막 뭐라 얘기를 하니까는 아, 알겠다고 하면서 그 형이 와가지고 나 엄마 심부름 때문에 아마 갔다 오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는 미안한데 네가 이거 조금만 엄마랑 해가지고 좀 싣고 있어봐. 큰 거는 와가지고 나랑 같이 나르자 하면서 그 형이 엄마 심부름 때문에 어딜 나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 가는구나. 나는 뭐 내 할 일 해야지 해서 혼자 나를 수 있는 것들 막 날랐대요. 한참 나르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유 이리 오라고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먼저 막 실어놔서 뭐하냐고 일로 오라고 그러더니 그 맥심을 한 잔 타서 주시더래요. 믹스커피를. 그래가지고 믹스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앉아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몇 살이에요? 물어봐갖고 아, 예, 저 뭐 27살입니다. 말씀 편히 하십시오 어머님 하니까는 지금 하는 일은 그래갖고 아, 예, 뭐 취업 준비하고 있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이고 뭐 어저께 저녁이랑 밥은 뭐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뭐 그냥 집에서 밥 먹었습니다.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회 먹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회요? 아유, 회는 참 좋아하는데 아유, 뭐 취준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유, 그런 건 구경도 못 해본 지가 꽤 됐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뭐 해산물 같은 건 안 먹었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디 뭐 집이 어디야? 그래가지고 저 여기 바로 어딥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아버지 어머니는 하면서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묻는 말이 어른이 이렇게 질문을 해오니까 대답은 하는데 딱히 똘비가 막 특이한 그런 건 없거든요. 한참 대답을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이상해. 바닷가 같은데 자주 가?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바다는 가본 지가 오래됐네요. 어머님. 왜 그러셔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아이고 뭐 결혼할 처자는 있고 결혼은 했어? 막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우리 아들도 빨리 여자친구 만들어서 장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자친구랑은 잘 돼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참 과분한 여자가 와줘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른들이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마는데 이 어머님은 또 특이하게 추가 질문을 하시더래요. 손은 잡았어? 어머니 뭐 연인 사이에 손 잡고 그러죠. 뽀뽀는 했어? 그럼요.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런 걸 물어보셔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뭐 서로 러브도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이게 어머니 뻘이 아들 어떻게 보면 친구가 왔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되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래서 어머니 뭐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아직 장가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는 아직 안 했고 굴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그렇구나. 여자친구가 몇 살이라고 했지?
25입니다. 25. 말해봐. 그 불꽃 튀기는 그 사랑을 했어, 안 했어?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저 아직 장가 안 갔다니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갑자기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대답해보라고, 똑바로. 이거 대답 좀 잘해봐. 했어, 안 했어?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아는 형의 어머니지만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생각도 들지만 이게 좀 당집이고 어머니가 무당이란 걸 오늘 막 알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요즘 그게 남사스럽고 죄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이에 진도야 숙제까지 다 끝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그랬다고? 그랬단 말이지. 이상하네.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그래서 뭐가요 또 어머니?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좀 이상하고 그런 건 없어? 묻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만나듯이 만납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이상한데. 뭐가 좀 특이했을 텐데. 나도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할머니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머니는 아마 이 어머님이 모시고 있는 신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네. 네, 할머니가 자꾸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쎄요. 특이한 거라고는 글쎄요 하니까는 말해봐.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거 다 지금 얘기 좀 해봐. 아들을 일부러 심부름 보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너랑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되게 생겨서.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꽁냥꽁냥 놀고 데이트하고 이제 혈기왕성한 남자가 분위기 한번 딱 잡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몇 번 잡았대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니까 분위기를 몇 번 딱 잡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조금 거절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절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네가 진짜 좋다. 진짜 좋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런 데서 그렇게 함부로 우리의 첫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나는 꼭 여행을 가더라도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가서 나는 분위기 있게 너랑 이렇게 더욱더 사랑이 깊어졌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하고 폭풍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아니다고. 그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나랑 같이 어디로 좀 놀러 가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여행을 가자. 자기가 아는 곳이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디냐?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 서핑하다가 알게 된 곳인데 인제에 막 개업한 펜션이라고 하는데 시설 되게 좋다. 시설 되게 좋고 우리가 거기 첫 손님일 수도 있겠다. 거기 할인 쿠폰 내가 미리 받아놨는데 그럼 거기를 가자 해서 거기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은 경상도였다고 합니다. 간 펜션은 경상도의 모 펜션을 딱 갔는데 이 펜션이 진짜 산 꼴짜기에 숨어 있더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 없고 되게 주변 조용하고 공기도 맑았고 다 좋았대요.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노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한옥 비슷한 느낌의 아무튼 특이한 조금 전통 가옥 형태를 가진 그러한 펜션이었답니다. 그리고 조정욕조가 있었고 아무튼 거기서 여자친구랑 불타게 놀았다고 해요. 예. 그런데 여자친구가 특이한 점은 뭐였냐면 불타게 놀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가 또 젊은 혈기에 또 불타게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방에 가서 라면 안 먹을래? 내 방에 가서 물어보면은 여자친구가 너무 특이했던 게 뭐냐면 나는 꼭 거기 펜션에 가서 놀 때만 너랑 불태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조건부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솔직히 함부로 너무 불태우는 것도 좀 싫고 나 거기 그때 사람도 없고 그게 너무 좋다. 그게 싫으면은 나 만나지 마라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게 특이하다면 특이한 사안이었어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쭉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그랬구나 그러시면서 그럼 혹시 거기 가서 여자친구는 좀 다른 특이한 행동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딱히 그런 건 없었다. 글쎄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양 손을 잡고 눈을 감고 뭐라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입에서만 삭삭 슥슥슥슥 소리만 내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한참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니
뒤에 이렇게 막 지금 이사하려고 막 쌓아놨으니까 거기서 뭘 막 하다가 금박으로 만들어진 그 부적 같은 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거 코팅까지 돼 있는 거를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지갑에 넣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지갑에 그냥 넣어놔보라고. 그리고 이거는 너만 알고 있으라고. 아무 때나 빼서 보지도 말고 그냥 지갑 제일 깊숙한 곳에다 딱 넣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넣어놨대요 그거를. 그리고 그날 이사 다 끝내고 그 형이 맛있게 뭐 밥도 사줘가지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 어머님과의 미팅은. 우연한 미팅은 끝났고 그 이후로 어머님이 뭐 전화를 하신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아니면은 같이 스터디하는 형이 뭐 따로 안부를 묻는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요. 전혀. 똘비는 또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다음 주 주말을. 이번 주말은 어차피 여자친구를 못 만났었고 다음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죠. 왜냐? 아직 젊잖아요. 예, 놀러 가야 돼요. 지금 여자친구랑. 그래가지고 손꼽아 기다리다가 여자친구가 차가 있었으니까 여자친구 차를 타고 경상도의 그 모 지역에 있는 펜션으로 간 거예요. 가서 여자친구랑 거기서 막 장난치고 TV도 보고 막 하다가 해 떨어지고 어떻게 한번 또 한번 러브러브 또 불꽃을 한번 불 피워볼까 하는데 여기서 맞아 이거 특이했었는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똘비가 뭐냐면 여자친구가 처음에 밥 먹고 놀고 하다가 분위기가 참 무르익어서 서로 사랑을 조금 진하게 하려고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잡으면 꼭 껴안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꼭 껴안고 한 5분 정도 가만히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이게 특이하다면 특이했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꼭 껴안고 있더래요. 그래서 몇 번 물어는 봤대요. 뭐 이렇게 꼭 껴안고 있냐 그랬더니 이 따뜻한 체온과 같이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뭐 화내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꼭 껴안고 있었대요. 껴안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어머님이 주신 부적 때문인지 어머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신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특이하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소리가.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하면 여자친구가 꼭 껴안고 있으니까 귀 옆에 여자친구 입이 있잖아요. 근데 딴 때는 이런 소리 안 들렸는데 뭐가 쓱싹쓱쓱쓱쓱쓱쓱 하는 막 뭘 중얼거리고 있더래요 여자친구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일본 말인데 싶더래요. 일본어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우리가 일본 말은 몰라도 이게 일본어인지 중국어인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들으면. 근데 딱 들어봤는데 일본어더래요. 일본어를 되게 작게 뭐라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게 일본어는 몰랐으니까 똘비가 가만히 그냥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 일본어가 끝나고 한국어로 바뀌더랍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작게 반복을 해서 외치냐면은 이 몸을 흠양하소서, 이 몸을 흠양하소서, 이 몸을 흠양하소서, 이 몸을 흠양하소서 이렇게 막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느낌이 좀 글잖아요. 이 몸을 흠양하고 이 소리가 들리더라도 다른 날은 절대 안 들렸어요. 하나도. 그렇게 한참 한 5분 넘게 껴안고 있다가 딱 하더니 여자친구가 뭐 아무튼 그랬다고 해요. 좋게.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본인들이 사는 도시로 와서 각자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뭐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사람들 혹은 개인적인 지인들 이렇게 만나서 놀다가 평일에는 한 2번 정도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똘비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가지고 그 스터디하는 형한테 형 그 어머니 좀 만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형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나 뭐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만 해보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형이 잠깐만 그러더니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래요. 엄마 그때 뭐 이삿짐 날려줬던 그 동생 있잖아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왜 그 동생이 왜? 어머니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그러니까 지금 오라고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바로 어머니를 뵈러 갔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또 뭔 일 있냐고. 그래서 아니 어머니 딴 게 아니고 그때 특이한 것 중에 생각난 게 있어서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참 듣더니 야 그거 애 특이하네. 너 내 말 잘 들어. 비행기나 배는 타지 마. 그 여자를 만나는 동안은 절대 이 나라 뜨면 안 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지 말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를 만나는 동안은 그 여자와 연이 닿아 있는 동안은 절대 한국 땅 벗어나지 마라. 너 이거 분명히 새겨들어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일단은 뭐 해외여행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곧 생길 거야. 곧 생길 건데 가면 안 된다고 내 말 알아?
그래가지고 예 어머니 근데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잘은 모르겠어. 잘은 모르겠는데 저기 내가 너무 이거는 너한테 실례인 줄 아는데 말이다. 그 여자친구란 애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데리고 여기로 오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그건 그니?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 좀 그랬대요. 그거는 궁합을 보러 가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럼 사진이라도 줘보라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찍은 게 있으니까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대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딱 보시더니 얘는 잠깐만 얘는 야 저기 똘비야 여자친구 데리고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를 데리고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데리고 꼭 와. 꼭 오늘 데리고 와. 바로 여자친구한테 전화 넣어봐 그러더래요. 네. 너무 급하게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저녁에 데이트 좀 하자. 카페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대요. 당집으로 오는 건 좀 아니다 싶기도 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그러면 그 카페에 가 있겠다고 전화하라고 그쪽으로 이동할 때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여자친구랑 커피를 마시고 그 어머님은 주변을 이렇게 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얼렁뚱땅 끝내고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님 아까 보셨냐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여자친구 혹시 국적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뭐 학교도 나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래? 일본 사람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아닌데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는 신분증 본 적 있어? 그래서 아니요 민증은 아직 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뭐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말이다. 일본의 악신이 그 여자친구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악신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나도 내가 지식이 짧고 우리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게 내가 이해를 지금 잘 못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되게 답답해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알거든. 일본 귀신은 말이다. 이거 어렵다 글더래요. 시들무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죠. 한국 귀신은 한이 서려 있고 일본 귀신은 악 그 자체래요. 맞지. 이게 그래서 일본 귀신은 딱 일단 붙으면은 떼내기가 참 곤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어린 영가 떼내는 게 힘든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너한테 지금 붙어있는지 모르겠다. 너 왔을 때 내가 묻지 않았냐. 바닷가 갔다 오지 않았냐. 생선 먹지 않았냐. 너한테 비린내가 미친 듯이 났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악신놈 자체가 바다를 건너오지 않았냐고 지금 일본에서. 너한테 그게 묻어있을 때는 뭐겠냐고. 너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라고. 너 뭘 잘못했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는 너 걔랑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헤어지라고. 무조건 헤어져야 된다고. 근데 똘비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교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뒷바라지 다 해주고 있고 진짜로 나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잘 있는 여자친구를 버린다는 게 똘비 입장에서도 좀 그러잖아요. 좀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냥 글쎄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머님 저도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야 이놈아 너는 엄마 아빠도 없냐. 네 부모 생각해서라도 헤어져야 된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은 그것처럼 큰 죄악이 없다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은 똘비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패륜적인 말까지 막 쏟아 붙이면서 그 형네 어머니가 막 전화기로 뜯어 말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생각 좀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전화를 끊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날 저녁을 보내고 다음날 어찌됐건 공부를 하러 나갔죠. 스터디 카페를. 그랬더니 그 형이 와가지고 너 나랑 좀 바로 가야 된다고. 어디 가냐고. 일단 타라고 형이 막 글더래요. 그래서 차 타니까 어머니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니까 어머니 말고도 무당분이 이게 무당이라고 소개는 안 했지만 딱 봐도 느낌 있잖아요. 무당인 것 같았대요. 한 3분이 더 계셨대요. 한 4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똘비를 앉혀두고 막 4분이서 질문을 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막 똘비한테 진짜 되게 심각하게 다그치고 그랬대요. 헤어지라고. 어허.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고. 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잘 만나고 여자친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혼란이 너무 되니까 여자친구 여기로 지금 오라고 하라고. 여기로 데리고 오라고. 우리가 그러면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데리고 오지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 한번 데리고 와보자. 그래서 알았다고. 여자친구 퇴근하면 제가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니까는 퇴근 같은 소리는 퇴근 일도 안 하고 있을 여잔데 뭐 아무튼 알았다고. 그러면 전화하라고.
반드시 오늘 데리고 오라고. 우리는 여기서 오늘 안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하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나가서 전화를 했죠,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가 받더래요. 자기야,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있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왜? 아니, 뭐, 간단하게 밥 좀 먹고,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리고 뭐, 이벤트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얼렁뚱땅, 둥글둥글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퇴근하고 6시 반쯤 만나기로 했답니다. 6시 반쯤 여자친구 보고 이 동네로 오라고 했대요. 나 좀 픽업 오라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왔고, 어디 앞으로 오라고 주소까지 찍어줬으니까, 여자친구가 딱 장집 앞에까지 왔대요. 그래서 똘비가 손을 흔드니까 여자친구가 타라고, 내려보라고. 여자친구가 내리더래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궁합 한 번만 보자, 자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여자친구가 인상을 팍 쓰더래요. 뭐? 자기 미신 믿어? 자기 무교라고 하지 않았어? 뭐 이상을 믿어. 뭔 궁합은 궁합이야. 사람이 사람 만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최고지. 왜? 나랑 궁합 안 좋으면 오빠 헤어지려고? 하면서 막 쏘아 붙이더래요. 근데 이거는 똘비가 실수를 한 게 맞아요. 궁합을 보러 가는데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거는 예의가 아니긴 하죠. 근데 똘비가 에이 들어가서 보자 한 번만. 여기 나 그 같이 있는 형네 거긴데 들어가자 하면서 팔 잡아 당기는데 여자친구가 팔을 팍 뿌리치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어이없네.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나 간다 하면서 차에 타려고 하는데 당집 문이 열리면서 그 무당 4인방이 바깥으로 우르르 나오시더래요. 우르르 나오시면서 그분들이 딱 여자친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에워싸더랍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보더래요. 근데 여자친구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아줌마들 뭐야? 이 아저씨 뭐야? 어이없네. 나오세요. 이럴 것 같은데 조용히 있더래요. 조용히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딱 그 형네 어머니가 팔목을 이렇게 딱 잡더니 끌고 당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때부터 소각배기를 지르면서 막 버티더래요. 놔 이봐 미친 사람들아 하면서 막 긁더래요. 근데 이 4명이 어떻게 보면은 팔 하나씩 다리 하나씩 사람을 그렇게 들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네. 그러니까 똘비도 얼떨떨해요. 지금 이게 맞나 잘못됐나 내가 이거 실수했나 부른 거 괜히 불렀나 싶기도 하고. 근데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가관이었대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바닥을 개처럼 기지를 않나, 일본어로 막 기도를 하지 않나, 갑자기 막 그 벽 쪽에 가가지고 머리를 박질 않나. 아무리 봐도 제정신 아니더래요, 여자친구가. 그 안에서 본 여자친구의 모습이. 거기서 그렇게 한 2시간가량을 진짜로 영적인 주술 행위하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대요. 여자친구가 막 울부짖기도 하다가 막 빌었다가 그 무당분들한테 침을 뱉었다가 일본어를 그렇게 쓰더래요, 진짜로. 2시간가량 지나니까 여자친구가 조용해지더래요. 여자친구를 한쪽에 앉혀두고 형네 어머니가 와가지고 봤지? 네가 봤을 때 어떠니? 헤어져라. 이거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 근데 솔직히 지금 헤어져도 네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다. 어쩌다 너 쟤랑 얽혀있냐? 뭐 때문에 얽혀있냐 너? 나 솔직히 모르겠다. 우리 할머니도 모르겠단다. 왜? 저희 일본 악신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애초에 뭐 말이 통해야 우리도 뭘 하지 되지를 않는다고. 너 뭘 잘못했냐 도대체? 글도래요. 똘비 진짜 잘못한 거 없거든요? 진짜? 아무리 곱씹고 생각해봐도 본인이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일단은 알았다. 알았으니까 그러면 내일 다시 와라. 글도래요. 근데 여자친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자친구는요?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사람 죽일까봐? 야, 우리 사람은 안 죽인다. 아까 핸드백 열어보니까 한국 사람은 맞던데 일본 사람은 아니더라.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행이고 내일 와라.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옆에 그 형이 막 따독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당집에서 나가라니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쪽 해야 되나 막 진짜 고민이 되게 깊었는데 옆에 형이 엄마 믿어라.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걱정 말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그래서 일단은 집에 왔대요, 똘비가. 집에 왔는데 야 이게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걱정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다시 택시를 타고 또 무당집을 갔대요. 그래서 무당집을 딱 갔을 때가 거의 새벽 1-2시 정도 됐을 시간인데 불이 켜져 있더래요. 불 켜져 있고 막 그 안에서 아무튼 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쿵짝쿵짝 소리 나고 지금 난리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려다가 말고 그 앞에 서가지고 발만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사람이 사람을 해하면은 비명소리가 나든 뭔 소리가 나든 그러면 뭐 신고라도 해야지 하면서 동틀 때까지 그러고 서 있었대요. 그렇게 아침에 동이 트고 동이 틀 무렵쯤에는 조용해졌답니다. 그래서 똘비도 한쪽에 철푸덕 앉아 있었죠. 근데 당집 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나오시더래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더니 똘비가 있으니까 있을 줄 알았다고 들어오라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완전히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입 주변은 피는 없었고요. 침으로 막 범벅이 돼 있고 아무튼 꼴이 뭐 거지도 그런 꼴은 아닐 거래요. 막 그런 꼴로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거 뭐냐고 도대체 뭘 하신 거냐고 그러니까는 악신은 못 떼어놨고 얘가 좀 정신 들었다고 얘가 정신이 좀 들었는데 이게 얘한테 악신이 든 것도 든 거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낀 건데 얘는 세뇌됐다고 세뇌 악신에다 세뇌까지 됐다고 애가 그래가지고 얘는 우리가 지금 따로 그 저녁에 문자로 도움을 청해놓은 곳이 있다고 그게 어디냐면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상담으로써 구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분 중에 한 분한테 연락을 해놨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도 진짜 곧 오실 거라고 동튼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이 또 오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깨어나고 물 좀 먹이고 얼굴 좀 닦아놓고 상담을 하고 여자친구가 출근도 안 하더래요. 근데 출근을 안 하면은 어디서 전화 올 건데 전화 오는 것도 없고 거기서 그렇게 그날 또 돌아오는 저녁까지 씨름을 했답니다. 거기서. 근데 그때는 막 왁자지껄하게 굿처럼 뭘 하는 게 아니고 상담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조지더래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는 계시는데 아버지는 솔직히 내가 중학교 때 이후로 본 적이 없고 친척집 몇 군데 전전하다가 거기서도 버림받았는데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유로 나는 나라의 도움을 받을 길도 없었고 그때 어떤 어른들이 나를 거두어 주셨고 그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키워 주셨고 그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거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더 소름이 돋았던 거는 뭐였냐면은 대한민국이 누구의 땅이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누구 땅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땅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친구가 배우고 생각했던 대한민국 땅은 일본 땅이에요. 이게 삼국시대 때부터 원래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문화가 한국으로 건너왔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자기네 땅을 위해서 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세계 2차 대전 때 우리 그러니까 강점기죠. 강점기 때도 당연히 자기네 땅이니까는 들어와 있었던 거고 지금 이게 잘못돼 있다. 근데 왜 하필 똘비냐? 너 똘비한테 왜 접근한 거냐? 악신을 그것도 데리고 그랬더니 똘비도 몰랐대요. 자기 천대에서 독립을 하신 분이 계신 걸 몰랐대요. 똘비가. 네 위에 가서 독립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 독립 투사를 하셨던 분이 그 후손들의 기운과 씨를 말려야 된다고. 그래서 명부가 있대요. 이게 명부가 있답니다. 명부가. 그래서 접근했다고. 네가 가진 기운 다 빼내고 결국은 데리고 본토에 가서 그 세상에서 없앨 계획까지 아마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네 어머니가 이 여자를 만나는 동안은 배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이 나라 뜨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도대체 그러면은 니네들은 뭐냐 그랬더니 이 여자는 잘 모르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어떤 일본에 이상한 뭐 무리 단체가 있다고 쳐요. 아주 극소수에. 근데 얘네 때문에 어찌됐건 악신이 건너왔고 악신을 이 여자 한국인인 여자 이 몸에다가 붙여놨고 이 여자가 이 말을 잘 따르면서 똘비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더래요. 똘비 몸에서 이 기운이 떠나지를 않더래요. 진짜 이 4명의 무당분들이 그래가지고 굿판을 벌였답니다. 굿판을.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대요. 굿을 이렇게 하고 아무리 뭘 해도 허공에다 굿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이게 내가 모시는 신은 접신이 되는데 이 악신에 관해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무당분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는 자기네들도 열심히 알아보다가 이 일본에서 건너온 악신이 그러면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까? 어떻게 하면 떼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그 어떤 어떻게 보사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분한테 들어가지고 똘비한테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 아산에 다녀오라고. 아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돌비님? 충무공 이순신 장군 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악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충무공일 것 같다고. 거기 가서 살려달라고 빌고 오라고. 그분의 영과 혼이 아직 남아있진 않지만 그분의 흔적은 남아있는 곳이라고. 그분의 기운이 남아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 빌고 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갔대요. 아산으로. 가가지고 한쪽에서 그 무릎 꿇고 혼자서 열심히 빌었대요. 살려달라고. 열심히. 그렇게 막 비는데 코피가 터져 나오더래요. 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피가 나오는데도 계속 그냥 이렇게 빌었대요. 한참 빌다가 빌 만큼 빌고 일어나서 코피 막 닦고 그렇게 집에 갔답니다. 바로 집으로 갔대요. 그냥 집으로 가자마자 또 확인할 게 하나 있었대요. 아버지, 혹시 우리 선대,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아버지 정도?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가야 되나? 나한테 증조 할아버지? 그쪽에 가가지고 혹시 독립하셨던 분 계시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아들 어디서 들었어? 글도래요. 아버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독립자금도 많이 대시고 투옥도 여러 번 하시고 했던 분이 계시다고. 근데 뭐 이렇게 명부에 크게 이름은 못 올렸지만 뒤에서 진짜 열심히 도우셨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서도 들었냐고. 그래서 아니다고 아버지.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당집으로 갔어요. 어떠냐고 지금 나. 그러니까는 무당분들이 글더래요. 야 냄새 안 난다고 너한테. 비린내 안 난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애 있죠. 여자애를 계속 데리고 있었대요. 너도 가서 기도하라고. 거기 가서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빌으라고.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알았다고 하죠. 어느 정도 정신은 깼는데 아무튼 여자친구 상태가 조금 이상했대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무당분들하고 한 이틀인가 더 있다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그 아산을 찾아가는데 내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비에. 한 20km 정도 남았을 때부터 여자친구가 뒤에서 발광을 시작을 하더래요. 발광을. 와, 이 여자가 이 정도로 힘세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발광을 하는데 이게 운전자가 운전을 못할 정도로 뒤에서 아주 난리를 피더래요. 그래서 한쪽에 차를 세웠대요. 무당분들도 이걸 대처를 못 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뒷문을 벌컥 열더니 바깥으로 나가 뛰기 시작하더래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똘비가 앞에 조수석에 앉아있었대요. 쫓아가려고 문 열고 막 가니까 뒤에서 아서라! 그러더래요. 아서라, 놔두라고. 아서라, 다시 타라. 아유, 여자친구 어떻게 해야죠, 선생님. 그러니까는 지금 쫓아가면 죽는다 너. 쟤 눈에 뵈는 거 없다. 타. 지금 쫓아가지 말고 타. 그러더래요. 차에 탔대요. 거기서 30분 정도 기다렸대요. 차에서 그냥 조용히. 당연히 여자친구는 안 오더랍니다. 차 돌려라. 집으로 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똘비는 조수석에 있고 차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한참 또 달려서. 집으로 돌아가서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혹시 뭐 연락 오거들랑 뭐 잘 살으라고 하고 더 이상 만나지 말고 너 1년에 최하 한 번씩은 가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산 묘역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 니네 조상님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한테 가서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여자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사람 팔자 글쎄 명줄이 그렇게 짧아 보이진 않았으니까 어디 가서 또 뭔가를 하고 있겠지만서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한테는 안 갈 것이다. 그렇게 알고 착하게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일단락을 하더래요. 그 무당분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여자친구 전화를 내심 기다렸고 할까 했는데 전화를 하진 않았대요. 그러고 있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그 아들이죠. 2살 많은 형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하고는 친하니까 서스럼 없이 대화를 하는데 이 형한테는 어머니가 어느 정도 뭔 얘기를 더 했나 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돌비님. 우리가 6.25가 끝나고 뭐 진짜로 민둥산에 허벌판에 굶주리고 사람이 굶어 죽어나가고 있을 그 시기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GDP도 얼마나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예전처럼 일본이 침략을 마음껏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얘네들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이후에는 그 소수의 세력이 이쪽, 그러니까 약간 영적인 세력이죠. 일본 내에서도. 영적인 세력들이 독립군 후손, 그 다음에 나라를 옛날 진짜 임진왜란 그 근방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대요. 그 후손들 중에 기운이 좋은 애들을 찍으면은 어떻게든 그 기운과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용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에휴 그런 게 어딨어 그랬더니 그 형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 야, 나라가 이렇게까지 해방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는데 그러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 너는 좋다고 생각하니? 아니잖아. 이 일을 겪어보니까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는 지금도 나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해. 글도래요, 그 형이.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뭐 더 이상의 에피소드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서두에 오늘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 그냥 뭐 대충 흘려 들으시라.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일본에 실제로 그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한 개인의 이러한 경험이 있었고 어떠한 개인의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를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마무시하네 이것도. 그러더라고요. 이야.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그래도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심에 있어서 저희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동네꼬마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딨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도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우리 규정님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